1996년 당시 대구 중구청 소속의 양궁 선수였던 24살 주진우는 대구 달서구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합숙소에서 지냈는데 훈련도 너무 빡세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던 도중 이 주진우는 집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던 6살 연상 이 유정숙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진우를 주씨라고 유정숙을 유씨라고 칭하겠습니다. 당시 이 유씨는 그 동네에서 꽤나 미인으로 유명했어요. 이뻐. 그러다 보니 이 주씨 슈퍼마켓을 한 번 가고 2번 가고 가서 괜히 말도 한번 걸어보고 그렇게 서로 처음에는 손님과 주인 사이로 친하게 지내다가 끝내 둘이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둘 다 처녀 총각이었으면 그저 아름다운 사랑, 첫 만남의 이야기였겠지만 당시 유씨는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 결혼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 몰래 끈질긴 애정 행각을 벌이던 이 두 사람. 끝내 남편에게 걸리게 됩니다. 보통 같으면 여보 잘못했다고 헤어지겠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이 아내 유씨는요 4배 째라였어요. 아니 내가 바람 폈는데 뭐 어쩌라고. 자기 남편보다 11살이나 어렸던 내연남 주씨한테 완전히 꽂혀 있었던 거예요. 막 당당해. 이 남편은요, 너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그 남자애랑 헤어져라. 한 번만 봐준다 정말. 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유정숙은 주씨와 헤어질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고 이는 주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왜 헤어져?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 부부 싸움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이어 팬네가 미쳤나. 헤어지라고! 싫어. 내가 왜 헤어져. 절대 못 헤어져. 이 유정숙의 남편은요 바람난 아내를 거의 매일같이 구타하면서 주씨와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유정숙은 남편한테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안 헤어질 거라고.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사까지 가버립니다. 내 이것들 서로 절대 못 만나게 멀리 이사를 가버려야겠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 유정숙이 남편에게 학대와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주씨.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야, 얼굴 왜 이래? 그 자식이 이렇게 만든 거야?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새끼랑 단판을 지어야겠어. 그렇게 주씨는 유정숙의 남편을 만나서 당신이 이혼을 해라. 내 여자 놔줘라. 이렇게 이 일에 대해 단판을 짓기로 하고 포장마차에서 이 남편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싫어요. 내 아내의 내연남과 함께 술을 마신다? 그 술자리에서 이 주씨는 남편한테 나는 당신 아내인 유정숙을 사랑합니다. 유정숙 또한 나를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우리 둘은 이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으니 당신이 유정숙을 놔주세요. 유정숙과 이혼 좀 해주십시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자기들이 더 당당한 거예요. 무슨 찾아와서 헤어져 달라, 이혼해 달라, 이래라 저래라.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찼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이 무슨 개 같은 말이냐. 내가 왜 이혼을 하냐. 니네가 헤어져야지. 내 이것들 그냥 다 간통죄로 다 쳐넣어버릴까 보다. 좋은 말이 나갔을 리가 없죠. 유정숙의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혼 요구를 거부하니까 적반하장으로 이 주씨 자기가 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좋은 말로 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겠냐?
그렇게 이 두 사람은요, 포장마차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몸싸움까지 해요. 그러다가 흥분한 이 주진우는 남편을 목졸라 살해까지 하게 됩니다. 그날이 1996년 12월 8일 밤이었어요. 와, 정말 이 남편 너무 허망하게 간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여튼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이 주진우는 또 한 번 용서받기 힘든 짓을 이어갑니다. 트럭에 이 유정숙 남편의 시신을 싣고 대구 달서군 옥포면 구마 고속도로 배수로에다가 이 남편의 시신을 유기하고요. 거기에 불까지 지른 거예요. 살인에 시신 유기에 훼손까지. 당시 구마 고속도로는 많은 차들이 오가는 곳이긴 했지만 시신을 유기한 이 배수로 쪽을 사람들이 잘 들여다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곳에 사람의 시신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6개월 동안이나 이 남편의 시신은 이 배수로 안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다음 날 이 주진우는 당시 경남 창원시 일대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누나한테 누나, 나 어제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돈이 조금 필요해. 라면서 자기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친누나, 자기 동생이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동생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말이 진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저 애가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내가 용돈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이때 이 누나분이 용돈과 이 주씨 명의로 된 통장을 건네줬는데 이 동생이 통장과 돈을 받고 나서부터 연락이 안 돼. 그때부터 동생의 행동에 의심을 품었고 바로 창원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때쯤 사라진 남편의 아버지, 피해자의 가족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아들도 안 보이고 며느리인 유정숙도 안 보이네. 둘 다 연락도 안 돼. 그러다 보니 오만 생각이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돈 문제에 얽혀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고 진정서까지 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정숙의 내연남이 주진우였고 이 불륜 사이로 인해서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이 유정숙 남편과 주진우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 갑자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다는 목격자까지 확인을 하게 돼요. 이 남편이 실종된 마지막 날 만난 사람이 주진우구나. 그날 주진우와 이 남편 몸싸움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주진우, 유정숙, 남편 이 세 명이 비슷한 시기 때 사라졌네. 이거 뭔가 썩은 내가 난다. 정황상 주진우, 유정숙 이 둘이 하나를 죽였네. 사건이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어림짐작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핵심 물증인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주모자인 주진우와 유정숙은 가족과 일절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그 다음 해인 6월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문제의 고속도로 배수로에 있었던 유정숙 남편의 유해가 물에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배수로 옆에 있는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남편의 변사체를 발견했고 이를 신고하면서 비로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유정숙 남편의 변사체가 발견됨으로써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된 이 경찰은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통해서 유정숙과
주진우가 범인이다 라는 걸 알게 됐고 곧바로 이 두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씨, 이것들 어디로 도망간 거야? 이에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서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거기다 TV 방영으로 공개 수배까지 때렸어요. 그런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과도 이미 연락이 두절된 데다 어디서 사는지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야말로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이 두 사람의 행방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였던 만 15년 동안 아무런 보람이 없었고 그렇게 사건은 2011년 12월 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연말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 공항국에 두 남녀가 자신들이 한국에서 밀항해서 중국에 입국했다고 자수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하고 이 두 남녀를 딱 보니까 주진우와 유정숙이네. 19년째 행방이 묘연했던 두 사람이 중국 상하이 공항국에 나타난 거예요. 왜 19년이 지나서 본인들이 스스로 중국 공항국에 나타난 걸까? 우리 이제 좀 당당해도 되잖아요. 살인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지금 19년이나 지났으니까 우리 지금 잡혀봤자 감옥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꿀릴 것도 없고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저지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굳게 믿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일부러 상하이 공항국에 자신들이 밀항해서 들어왔다고 자수했던 겁니다. 밀항으로 들어온 자는 무조건 강제 추방되는 게 중국의 법이었기에 두 사람은 2016년 1월에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자기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살인죄, 그리고 사체 유기 및 훼손죄, 그리고 밀항죄가 더 플러스 돼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감옥에 안 간다는 건 그건 네 생각. 아니, 살인 공소시효는 15년인데 이 두 사람은 19년째에 잡혔거든요. 원래대로 보면 체포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왜 체포를 했던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숨어서 19년 동안 있었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적용돼서 잡아도 감옥에 못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처벌을 면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즉, 해외로 도피한 그 순간부터 공소시효는 멈춰 있었던 거예요. 19년 있다 잡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소시효 만료되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그냥 국내 어딘가에서 처박혀서 그냥 숨죽여 지냈다면, 아니면 중국에서 뼈를 묻어버렸다면 체포가 불가능했겠지만 그들은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만 어떻게 버티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외국으로 도망가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서 얄팍한 지식만 주워 들었던 거예요. 여튼 그렇게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한 이 사건은 범인들의 뻘짓으로 인해 극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요. 이 주진우나 유정숙 둘 다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19년 흘렀으니까 경찰 니들이 나 잡아봤자 어쩔 거야 당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진우가 체포될 때 경찰한테 눈 똑바로 보면서 어떡하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나를 처벌할 수가 없는데?
라고 경찰들한테 자랑하듯이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네 생각. 공소시효가 안 지나서 아직 처벌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주진우 갑자기 말을 싹 바꿨대요. 중국에 밀항한 건 맞는데 1997년에 밀항했던 게 아닌 2014년도에 밀항했었어요. 2014년이면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된 시점이잖아요. 공소시효 만료돼서 밀항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공소시효 지났어요. 나 감옥 안 가도 된다고. 이렇게 막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말대로 2014년도에 공소시효 끝나고 국내에 있다가 중국으로 갔다면 왜 굳이 밀항을 합니까? 공소시효도 끝나서 잡혀봤자 죄값 안 받아. 그런데 왜 밀항을 해요?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떳떳하게 가면 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수사 결과 이 두 사람은 1997년 1월 이후로 국내에서의 행적이 전혀 없었고 특히 유정숙의 경우에는 1997년 이후로 장기 실종 상태가 돼가지고 이미 법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1997년 이후 이들의 생활 반응 전혀 없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1997년부터 1998년 요 사이 요맘때쯤 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공소시효 만료는 약 2030년까지로 계산돼서 처벌이 가능했던 거죠. 지금 잡혔다고 해도 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이 두 남녀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주진우가 대구에서 유정숙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이 두 사람이 함께 경주시 그리고 군산시, 인천광역시 등지를 돌면서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998년 4월에 여권을 위조해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일본에서 4년의 시간 동안 도박사 일을 하면서 도피 생활을 한 후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두고 검문 검색이 강화되니까 쫄린 거예요. 잡힐 것 같아. 이런 불안감에 2002년 6월 국적 불명의 화물선을 타고 중국으로 은신처를 옮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정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고 10년의 시간이 더 흘러 2012년이 딱 되니까 뭐 이제 15년이 지났으니까 공소시효도 끝났겠다. 한국 가도 되겠지? 지금 잡혀도 감옥 안 가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자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쓸 위조 여권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드네. 그래서 약 3년 정도 귀국 시기를 지체해요. 위조 여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못 온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어려워. 답이 안 보여.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 공항국에 자신들이 밀항해서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자수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 출국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결국 19년 만에 잡힌 이 범인 주진우와 유정숙은 모두 1심과 항소심에서 각 징역 22년 그리고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닌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또 장기간 도피 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죄값을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주진우는 22년, 유정숙은 2년을 받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유정숙 남편 살해는 주진우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정숙한테는 밀항 단속법 위반죄만 선고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너무 말도 안 되게 정말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사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다시 생각해보면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에 공소시효가 없었다면 범인을 못 잡았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애초부터 없었다면 이놈들 아예 한국에 올 생각을 안 했겠죠. 그냥 해외로 나가서 거기에서 뼈를 묻을 생각을 했겠지. 하지만 해외로 나가지 않고 이 두 사람이 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면 그건 또 말이 다릅니다. 실제 공소시효가 지나 자신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녔겠죠. 국내에서 19년 동안 숨어 있었다면. 우리 잡아봤자 공소시효 지났는데 어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보면 뒤늦게나마 공소시효를 폐지한 건 아주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죄가 없던 게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년 넘게 용케 도망쳤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한 대구에서 벌어진 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